서로의 마음과 심리에 계속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의 습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면서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들고 자녀들도 병들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이혼인 거죠. 안녕하세요. 부부 상담, 배우자 외도 상담, 부부 성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심리치료,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박수경 박사입니다. 배우자 외도 후에 상처 치료를 하지 않고 살면은요, 최후는 정신 증상으로 이제 고통받고 살거나 서로의 마음과 심리에 계속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의 습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면서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들고 자녀들도 병들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이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의 방법으로 이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데, 심리의 상처, 심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는 건 그냥 회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피를 한다는 거는 그 상처를 주고받는 심리의 습관, 그 무의식적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그냥 이혼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계속 상처를 주게 되는,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 불행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는 것은 사랑과 행복에 대한 상처이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부정하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왔어도 나는 올바로 살아왔는데 나의 남편이 뭐 상간녀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가 외도가 발생이 됐다,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아내는 올바로 살아왔어도, 아내가 올바로 살아왔으니까 남편을 매력적이고 괜찮은 남자로 성공시켰더니 상간녀가 내 남편보다 저 남자가 더 괜찮아,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서 외도가 발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 아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이 바로 쓴 건데, 그죠? 근데 이 아내가 올바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살아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왜곡된 심리가 만들어지는 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의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잘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면 안 되거든. 그걸 유지하면서 남편도 치료하고 자기 자신도 치료를 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치료가 안 되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그 올바르게 살아왔던 삶이 다 상처로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래서 남편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는 아내들이 치료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상간녀의 삶이 되는데, 잘 살아온 것만큼 자기가 잘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이 다 무기가 돼요. 그게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삶으로 가죠. 근데 그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심리가 다 망가지죠. 왜?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의미는 내 마음속에 사랑, 모성, 그리고 나의 본성의 마음들과 일치되게 살아왔다는 건데, 인간은 자기의 본성의 마음에 일치되지 않게 살아가면 마음의 상처가 급속도로 커져요. 그 상처들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타락된 삶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아내 외도가 발생을 하거나 남편 외도가 발생을 해서 치료되지 않고 상간녀의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이혼부터 한 후에 그냥 다른 사람들과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들의 최후는 결국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히스테리, 연극성 성격장애와 히스테리는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잘 몰라. 그걸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맞춰주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리들인 건데, 그런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게 깊어지면 경계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경계선이 깊어지면 나중에 정신분열, 정신증, 조현병,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가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연극성 성격장애, 히스테리, 강박, 관계 중독, 뭐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중에 어딘가에 걸쳐 있게 되겠죠. 지금 뭐 그 상처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가 이제 그런 심리 상태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 이제 그 남자의 잠재의식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어도 다 파괴적인 걸로 이제 또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또 역효과를 또 내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거고 그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게 내가 그동안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 갖고 있어도요, 나중에 심리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돈이 많고 이게 다 무기가 돼요. 무기가 되어가지고 남들의 삶을 막 파괴하는 형태로 가죠. 직업 좋고 외모 괜찮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속에 남편 외도에 대한 상처 아니면 자기가 상간녀의 삶을 살았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과거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 막 이런 걸 믿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걸 믿은 거죠, 그걸. 그런데 심리는 고장이 나 있으니까 그 믿음만큼 내 삶이 엄청난 상처와 파괴가 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룬 거나 직업이나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부분이기는 한데요. 1차적인 게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외도나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배우자 외도도 겪을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혼부터 해갖고 회피해가지고 치료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 분들하고는 인연을 맺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내가 아무리 좋은 배우자와 살고 아무리 부모한테 훌륭하게 컸어도 나의 잠재의식을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면 내 자신의 그 좋은 역량들을 다 파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후에 또는 본인의 외도가 발생되고 난 후에 이제 치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의 결론은 정신증 아니면 이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과의 인연은 내 삶까지 더 아파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